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퍼판입니다. 대선이 끝났어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지금 당선인 신분이 아니죠. 그동안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인수인계하는 절차 없이 바로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대선이 끝나면서 동시에 이재명 정부 시대로 들어섰는데요. 누군가는 축제 같을 테고 누군가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부동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대선 때마다 부동산에 대한 세부적인 공약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유세를 하는 동안에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들은 말을 좀 많이 아끼는 분위기였어요. 공약집도 보면은 부동산 파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파트 공약들의 부동산 얘기들이 좀 간간히 섞여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공약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다른 공약들의 간간히 섞여 있는 그 내용들과 또 대선 전에 있었던 그 몇 가지 인터뷰를 좀 참고해 보면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를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이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공급에 대한 시각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수요 통제를 위해서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국토보유세를 주장하던 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는 대대로 이제 다주택자나 좀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높여서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왔었죠. 이 인터뷰 내용만으로도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인터뷰에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안정될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죠.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들이 있고요. 특히 규제 지역인 강남 상구와 용산구는 거래량이 줄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리가 인하되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기본소득이 있어요. 기본소득이란 게 뭐예요? 돈을 푼다는 거죠. 돈을 더 찍어내든 뭐 국채를 발행하든 뭐 방법이야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건 돈을 푼다는 뜻이고요.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게 국가 단위로 보면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집값이 상승될 그 요인들이 지금 이렇게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분명히 나올 텐데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강남 상구와 용산구 빼고는 규제 지역을 모두 풀었어요. 그걸 다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왜? 세금을 빼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 지역 같은 그런 규제 지역을 늘리면 현재의 부동산 세금 체계를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사실상 관련 세금도 늘어납니다. 게다가 대출을 좀 일부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기가 딱 좋죠. 다만 우려되는 것도 있죠. 지난 정부들을 잠깐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금 폭탄 더하기 핀셋 규제를 했습니다. 그때 이 규제 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핀셋 규제의 장점이 해당 지역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굉장히 큰 단점도 있죠. 풍선 효과예요. 여기를 규제하면 그 옆이 오르고 거기를 규제하니까 또 그 옆에들이 오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풍선 효과가 연속되면서 그만큼 규제 지역도 뒤따라서 이제 계속 추가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서울 전체가 규제 지역이었고 수도권도 경기 남부 지역으로 이제 규제 지역이 계속 늘어났어요. 지방도 대도시 거점들은 규제 지역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규제 지역을 확대하다 보면 풍선 효과가 연속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나올 수 있는 수요 억제 정책은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기에 딱 좋은 방법이 이제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니까 다른 정책을 만들 동안에 일단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시각을 좀 살펴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집이나 뭐 기타 최근 발언들을 봤을 때 공급의 필요성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이 부분은 과거의 민주당 쪽 정권들과는 좀 결이 달라요. 문재인 정부 초창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학습 효과가 있었죠. 때문에
공급에 어느 정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데 흘러가는 느낌상 대부분이 공공 또는 정부 주도입니다. 이제 물론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해줘서 뭐 정비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뭔가 큰 틀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다기보다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국가가 해결사가 되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공공 분양은 그린벨트를 활용한다거나 뭐 이런 택지 개발을 통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쳐도 공공임대나 뭐 공공기숙사 이런 것들은 그 퀄리티에 비해서 시중보다 금액이 낮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세금이 지원돼야 할 텐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제 이게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 비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도심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주택 사업 시에 공공주택 의무화를 병행하고, 이것도 결국 공공임대를 말하는 겁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는 뭐냐면 청년이 살기 좋은 공공임대,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공공임대, 노인들이 살기 좋은 공공임대, 이렇게 그 생애주기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공공임대를 국가에서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어요. 부동산에 대한 공약이 별도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공약들 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 껴 있습니다. 그걸 뽑아서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주택을 공급하긴 하겠지만 국가에서 임대해주는 주택을 공급해주겠다는 내용이죠. 특히 첫 번째하고 이제 두 번째에 적혀 있는 내용은요,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주택 공급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에요. 이 두 가지는 결국 민간 사업자의 그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에 있는 두 가지는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걸 떠나서도 국민들의 주택 문제를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공공이 임대를 주는 쪽으로 해결 방안을, 그 포인트를 계속 잡아나간다. 이거는 조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걸 좀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완전히 좀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겠다는 저에게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보이기도 하네요. 그 밖에 세종시 얘기가 뭐 예전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이거는 아직 뭐 내각도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한두 달은 지나야 뭔가 좀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4기 신도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3기 신도시도 지금 삐걱대고 있죠. 얘기하기에는 뭐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부동산에 대해서 별도의 자세한 공약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세금 폭탄보다는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초반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주택 공급에도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 공급이 가능한 그 여건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공공이 임대하는 그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쪽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이제 투표가 끝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됐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해서 추가적인 정책들이 좀 자세히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듯해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정책들이 있다면 또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